오늘은 어느 평범한 회사에서 벌어진 그러나 한 컵의 커피로 시작된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을 가장 함부로 대하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에게 무례를 떨고 있었던 상황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을 2번 누르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게 합니다. 어느 평일 아침 출근 시간대의 서울 도심 한복판 태림그룹 본사 24번째 층 사무실에서는 늘 그렇듯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커피 머신에서 나는 익숙한 소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고 팀장과 대리 사원들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한켠 복사기 옆 작은 테이블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이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기획이팀 팀장 오진우라고 적힌 네임플레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림그룹 기획이팀의 팀장 오진우. 그는 업무 능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윗사람에게는 과할 정도로 공손하면서도 아랫사람에게는 예의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스펙과 학벌에 대한 선입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지 않았거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은근히 깔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팀에 얼마 전 한 명의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서진. 이력서에는 지방 일반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준비하였다는 짧은 학력과 카페, 아르바이트와 사무보조 경험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학 이름이 없는 이력서를 보며 몇몇 사람들은 작게 수군거렸습니다. 요즘도 고졸 신입을 뽑는구나. 회사가 인건비 아끼려나 봐. 그런 말들 속에서도 서진은 작은 몸을 꾸벅 숙이며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눌하지도 지나치게 위축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서진을 향한 시선에는 이미 얕잡아 보는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서진이 입사한 지 일주일째 되던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역시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진우 팀장은 오전 9시 30분에 열릴 본부장 보고 준비로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이 숫자 맞는 거야?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이미 팀원들에게 한번 짜증을 낸 상태였고 사무실 공기는 잔뜩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팀장 자리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신입사원 한 명, 흰 머그잔 2개가 놓인 트레이를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강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팀장의 요청대로 커피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커피 2잔. 얼음은 필요 없고 뜨거운 아메리카노로. 조금 전 오진우 팀장이 그렇게 말하며 당연하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작은 목소리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탕비실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 아이가 커피를 들고 다시 팀장 자리로 돌아오던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살짝 모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진우 팀장이 예민해져 있을 때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크게 혼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진은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복도 쪽을 지나가며 무심코 부딪힌 서류 꾸러미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서진의 손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목의 긴장이 순간 풀리며 트레이 위에 있던 머그잔 하나가 미끄러졌고 뜨거운 커피가 그대로 기울어지며 한 방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방향에는 하필이면 팀장 오진우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머리 위에서부터 턱 밑까지 셔츠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도 커피 얼룩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들이 모두 멈추었고 복사기가 돌아가던 소리도 더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것은 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고함이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서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이 동그래진 채 급하게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오진우는 천천히 일어나며 머리카락에 흥건히 묻은 커피를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셔츠 앞자락 곳곳에는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고 바닥에는 떨어진 머그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진을 위아래로 한번 쏘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다고? 그래서 이 꼴이 됐다고? 그 말 뒤에 사무실에는 숨소리만 겨우 들릴 정도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머리를 더 깊이 숙이며 연달아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바로 닦겠습니다. 옷값도 자료도 제가 어떻게든 그녀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끝까지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오진우는 그 공손함보다 자신의 머리 위로 쏟아진 커피와 젖어버린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짜증과 스트레스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대상이 눈앞에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두 번째 머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커피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머그잔을 조용히 들어 올리더니 서진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설마 진짜 저러진 않겠지,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팀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이 그렇게 자주 미끄러져? 그럼 이번에는 내가 한번 미끄러져 볼까?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들고 있던 머그잔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서진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커피는 그녀의 머리카락과 이마 그리고 양뺨을 타고 내려와 목덜미와 셔츠 깃을 적셨습니다. 책상 앞 바닥에도 갈색물이 튀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누군가의 낮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 저건 좀 심한데 하지만 누구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선을 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만 죽이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쓴 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액체의 온도도 분명히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은 수십 명의 시선과 그 시선 속에 담긴 동정과 불편함, 그리고 동시에 괜히 나서지 말자라는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커피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사이 팀장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졸이면 몸으로라도 배우든가. 회사가 학교인 줄 알아? 기본도 안 된 애를 뽑아놓으니 이 모양이지. 그 말에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서진의 두 손이 허공에서 허둥대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최대한 떨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방금 일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이 느껴졌습니다. 완전히 부서진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깊이 새기는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차이를 이 순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저 고졸 신입이 크게 한번 찍혔구나라는 생각만 하며 각자의 자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팀장, 진짜 무섭다. 그래도 그렇지. 커피를 머리에 붓냐.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저 신입도 참 운이 없다. 시작부터 저렇게 찍혀서야 그렇게 사람들의 속삭임이 오가는 사이 서진은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젖어 있었고 흰 블라우스의 어깨 부분에는 커피 얼룩이 희미한 갈색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머리카락에서는 아직도 따뜻한 김이 아주 조금 올라오고 있었고 이마에는 커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사람의 눈빛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분명 억울함과 수치심이 섞여 있었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는 아주 차분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 타월을 뜯어 조심스럽게 얼굴과 머리칼에 커피를 닦아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수준이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 그녀는 아주 조용히 한번 웃었습니다. 울음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뒤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불쌍한 고졸, 신입사원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졸 신입사원 강서진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이력서에 적힌 것처럼 그저 지방 일반고를 졸업하고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대기업에 입사한 평범한 청년일 뿐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녀가 입사 지원서를 내기 훨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태림그룹은 여러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었습니다. 제조,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성장한 그룹이었고 그 중심에는 회장 강도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에서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자주 소개되었고 단단한 경영 스타일과 공격적인 투자로 회사를 여기까지 키워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적인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싫어했고 언론 앞에서도 집안 이야기는 철저히 감추고 지냈습니다. 강도윤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서진.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머리 위에 커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바로 그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딸을 공식적인 후계자 자리에 내세우지 않았고 딸 역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회사를 키워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언제나 깔끔한 정장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가끔씩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그녀의 눈에는 그 종이들이 단순한 글자들의 나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거대한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진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만든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표정으로 일하는지,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맞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원한다면 해외 유학도 대학원도 보내줄 수 있다. 회사 일은 나중에 천천히 배워도 된다.
그는 딸이 너무 이른 나이에 회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완성된 무대 위에 그냥 올라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이름표 대신 자신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서진은 조용히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맨 아래에서 시작해보자. 누구도 나를 회장의 딸이라고 모르는 곳에서 학력도 스펙도 없이 그냥 한 사람의 신입사원으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태림그룹 공채 서류. 더미 속에 끼어 있던 고졸 신입 지원자 강서진이라는 이력서였습니다. 아버지 강도윤은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내가 굳이 그런 수모를 겪을 필요는 없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나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름과 학력만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이 회사를 이야기할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말에 강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해온 실력 중심, 사람 존중이라는 말이 실제로 조직 안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본인도 마음 깊이 알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달고 딸의 계획을 허락했습니다. 좋다. 대신 누구에게도 내 정체를 밝히지 마라. 나도 인사팀에 압력 넣지 않겠다. 내가 직접 통과한 관문만 통과해라. 대신 견딜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견뎌야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 기획이 팀에서 고졸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강서진의 하루였습니다. 이력서에는 어느 대학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고 그 흔한 해외 연수 경험이나 인턴 경력도 없었습니다. 면접 자리에서도 그녀는 솔직한 고졸 지원자의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시선들을 모두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 커피 사건처럼 이 회사의 민낯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 기억하고 관찰하고 나중에 제대로 마주할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팀장이 자신의 머리 위로 커피를 쏟아부었던 그 순간조차도 그녀는 단지 수치심과 분노만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 회사의 어느 단면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구나. 사람을 이름이 아니라 학력과 직급으로만 보는 시선이 이 한 컵의 커피에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젖은 머리카락을 닦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서진,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고졸 신입으로 들어온 회장의 딸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마음속에 작은 계획 하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머리에 커피를 부으며 조롱했던 그 팀장이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을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될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서진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한 신입사원처럼 살아가는 척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커피가 뜨겁게 서진의 머리 위에서 흘러내리던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고 오진우 팀장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서류 뭉치를 바닥에 던지며 이래서 고졸은 안 된다는 거야. 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우월감과 확신, 그리고
누군가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데서 느끼는 이상한 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태림그룹 본사의 14층 디지털 전략본부 오진우 팀이 다시 업무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서진은 어제의 커피가 아직도 귓가에서 식지 않은 듯한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는 미세하게 커피 향이 남아 있었고 어제 머리를 감았음에도 잔잔한 쓴 냄새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김미정 대리는 출근하자마자 서진을 힐끔 바라보며 속삭였고 최대성 사원은 어제의 일을 모두가 알고 있음을 눈치챘는지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진우 팀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서진이 자리에서 조용히 모니터를 켜려는 순간 팀장 자리에서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진우 팀장이 회의실 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다들 회의실로 들어와. 지금 회의 시작한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팀원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고 서진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중앙에는 오 팀장이 어제 커피가 쏟아졌던 서류 뭉치와 닮은 새로운 자료들을 놓고 서 있었고 모두가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전부 서진 씨의 미숙함 때문이야. 그건 인정하지?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고 모두 무언가를 말할 수 있을 것처럼 입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 팀장이 손바닥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뭐? 내가 뭘 알아? 그의 시선은 서진을 찢어버린 것처럼 날카로웠고 서진은 그 눈빛이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에게 향하는 시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대가 누구든 자신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순간 잔인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보고서도 맡아서 해. 어제처럼 실수하면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의 말투는 서진을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팀원들에게 고졸은 이렇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일방적이었고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회의실을 나가던 중 최대성이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어제 너무 심했습니다. 팀장님이. 괜찮아요? 서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최대성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책상에 앉자마자 태림그룹 전체 시스템에 연결된 사내망을 조용히 띄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고졸 신입 특유의 위축된 표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선명히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끝에서는 아주 익숙하고 능숙한 속도로 타이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바로 그 시각 태림그룹 회장실 강도윤 회장은 비서실장이 올린 어제 커피 사건 CCTV 일부를 조용히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영상 속 오진우가 뜨거운 커피를 강서진의 머리 위에 쏟는 장면은 누가 봐도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 뒤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실을 알리시겠습니까? 회장은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선택한 거다.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 회장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가만히 주먹 쥐었습니다.
그 애가 원한다면 난 끝까지 뒤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이야. 다시 사무실. 오진우 팀장은 일부러 서진 책상 근처를 지나가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서진 씨. 이번 보고서 밤새서라도 끝내. 신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학교 졸업한 것도 얼마 안 됐잖아.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찔렀지만 그녀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 아주 좋아. 내가 더 날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가 넘어질 자리도 더 깊어질 거야. 서진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김미정 대리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서진에게 믿기지 않는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 씨 사실 팀장님, 당신 입사 전부터 고졸 신입이라고 소문만 듣고 비하하고 다녔어요. 교육기관에도 요즘은 아무나 뽑는다고 말하고 다녔고 서진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네. 솔직히 팀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팀장님이 워낙 강해서 누구도 말 못했죠. 김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했어요. 커피는 선 넘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에선 지금까지 오 팀장 같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처럼 권력을 휘둘렀겠지.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경험을 쌓으려는 게 아니었어. 태림그룹 안에 뿌리 박힌 이런 문화, 이런 사람들, 이런 오만을 직접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였지. 그날 오후 서진은 오진우 팀장이 진행하는 회의에서 또 한 번 모욕을 당했습니다. 보고서를 발표하는 중 오 팀장은 그녀가 말하는 도중 말어리를 잘라 그건 다 틀린 분석이야.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어디서 배웠어? 라며 비웃었습니다. 팀원들은 전혀 틀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복도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평온했지만 서진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드러났네. 그 미소는 누가 봐도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자신만 알고 있는 태림그룹 최고 보안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접속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이 회사에서 단 2명뿐이었습니다. 회장 강도윤, 그리고 강서진. 화면에 나타난 건 태림그룹의 주요 프로젝트, 인사 시스템, 핵심 기술 보고서까지 전부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화면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진우 팀장 당신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갑질 전부 기록되고 있어요. 그녀의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단단했고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태림그룹은 곧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졸 위장 신입사원 강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비가 흩뿌리던 새벽녘 태림그룹 18층 사무동 안은 아직 불이 대부분 꺼져 있었고 탁자 위에 커피잔만 고요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 강서진은 이른 시간부터 책상 앞에 앉아 또박또박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그 눈빛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며 더 이상 위축된 신입사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진우 팀장이 사람들 앞에서 커피를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부으며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졸이면 고졸답게 행동해. 회사가 놀이터냐? 일을 이렇게 못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지. 주변에서 킥킥거리며 장면을 몰래 찍던 직원들, 김미정 대리가 고개를 돌리고
씁쓸하게 한숨을 쉬던 순간 다들 서진을 한 사람의 동료로 보지 않고 조롱거리처럼 보던 풍경들까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을 타고 커피가 흘러내리던 그 따뜻한 감촉과 입술을 깨물며 참았던 분노는 이른 새벽.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도 그대로 그녀의 온몸을 조이듯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서진은 오진우 팀장이 모르는 진실, 태림그룹의 모든 것을 발밑에 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선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고, 신분을 숨기고 들어온 지 단 3주 만에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성격, 나쁜 상사의 갑질이 아닌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은 상태였습니다. 오진우 팀장이 자신을 무시한 이유는 단지 고졸 출신으로 보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오래된 콤플렉스, 권력에 대한 과한 집착,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도한 공격성,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는 병든 구조 때문이라는 것까지 서진은 그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제 그 약점들이 자신에게 복수라는 무기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켜진 스탠드 옆에 놓인 수첩 속에는 작은 글씨로 여러 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1. 팀장 행적 기록하기. 2. 최근 한 달간 프로젝트 진행 내역 분석. 3. 동료 직원들 성향 파악. 4. 아버지 강도윤 회장에게 보고는 절대 하지 않기. 5. 오진우가 절대 모르는 방식으로 고리를 잡기.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감추고 싶었고, 여전히 나는 신입사원 강서진이다라는 신분으로 이 회사에서의 하루하루를 겪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모욕하고 짓밟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응징하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 딸로서의 복수가 아니라 오직 한 인간으로서 당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돌려주는 복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진우 팀장님, 내가 정말 고졸 신입사원인 줄 알았겠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한 행동의 대가를 내가 직접 확실하게 보여줄 거예요. 그녀는 복도 끝으로 향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어제의 장면들이 또렷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팀 전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오진우 팀장은 보고서 한 장을 그녀에게 들이밀며 이걸 이런 식으로 작성한 사람은 회사에 필요 없어라는 말을 했고, 서진이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다시 고쳐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작스럽게 커피를 들어 그대로 그녀의 머리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서진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진의 감정과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강도윤의 딸 강서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18층 오피스의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했습니다. 서진은 이미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늘 그랬던 것처럼 순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머리를 질끈 묶고 작은 수첩을 열어보며 업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진우 팀장은 평소처럼 폴더폰을 만지작거리며 걸어왔고, 그녀의 자리 앞에서 한번 멈춰서더니 아무렇지 않게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기억하지 말고 신입이 실수하는 거야 당연하니까. 하지만 또 그러면 바로 팀에서 빼버립니다. 이해했죠?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팀장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어제의 강서진이 아니었습니다. 김미정 대리와 최대성 사원이 서진의 눈빛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입사 이후 단 한 번도 그녀의 눈에서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간이 되었고 프로젝트 자료가 팀장 앞에 놓이자 오진우는 서진에게 또다시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부분 숫자가 이렇게 틀렸어? 기본도 안 돼 있잖아. 이래서 고졸은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진을 비하하며 일부러 한숨을 섞어 말했고 팀원들은 또다시 침묵했으며 서진은 그 순간에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씩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비하하는 말의 패턴, 팀원들 앞에서만 공격하려는 성향, 실수 아닌 것에도 트집을 잡는 행동, 권력에 집착하는 태도, 자신을 지켜줄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강하게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팀장님. 당신의 약점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쥐고 흔들 차례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즈음 서진은 회사 21층 휴게 공간으로 올라갔고 창문 너머로 시내를 내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복수의 계획이 단순히 감정이 아닌 철저한 분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3주 동안 일부러 조금 어수룩한 척 고졸 신입 같은 행동을 하며 오진우 팀장의 성향을 끝까지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진우는 그녀를 만만하게 봤고 매일같이 시비를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의 진면목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야 당신을 정확히 파악했으니까. 그때 21층 의자 뒤편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김미정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서진 씨 오늘도 괜찮아 보여도 사실 힘들지?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대리님.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나 김미정 대리는 그 표정 속에서 그녀가 평범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진 씨, 내가 팀장님 오래 봐서 아는데 그 사람 진짜 조심해야 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행동하거든.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대리님. 그래서 팀장님은 곧 자신의 약점을 제가 잡을 거예요. 오후가 되었고 팀장실로 들어온 오진우는 갑자기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데이터가 다 틀렸잖아. 고쳐. 그러나 그 자료를 만든 건 서진이 아니라 최대성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제가 체크를 못했나 봅니다. 대신 제가 다시 고쳐오겠습니다. 최소성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봤지만 서진은 그에게 눈짓으로 괜찮아라는 의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의 뒤편에는 정말 깊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진우 팀장은 늘 잘못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이 패턴을 더 확실히 보여줘야 해. 그래야 나중에 그를 무너뜨린 증거들이 깔끔해지니까. 하루의 업무가 끝날 무렵 서진은 팀장실을 나와 혼자 엘리베이터에 탔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진우 팀장님 아직 모르겠죠? 당신이 오늘 한 모든 행동을 포함해서 지난 3주 동안의 기록이 전부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복수가 시작됐다는 것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시점, 비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강도윤의 딸이자 위장 신입사원 강서진.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흔들림 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조용히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오진우 팀장을 향한 강서진의 본격적인 응징이 시작된 첫 번째 장면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오진우도 다른 임원들도 아닌 바로 그 신입사원이라는 사실을. 강서진이 오진우 팀장의 사무실 문을 조용히 열었을 때 사내는 정적이 감돌며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라 불이 절반만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지럽혀진 서류와 반쯤 식은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피잔을 보는 순간 서진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 전 오진우 팀장이 아무렇지 않게 자신 머리 위로 부어버린 그 뜨겁고 모욕적이었던 커피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회장님이 잠시 뵙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오진우는 피곤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응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서진은 단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진우는 책상에 발을 올리려다 멈추었고 어딘가 불안한 듯 눈매를 세우며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갑자기 회장님이 나를 찾으실 리가 없는데 설마 너 같은 신입이 뭘 잘못 보고 온 건 아니겠지? 서진은 그 말에도 표정을 흐리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진의 안정된 태도는 오진우를 알 수 없는 불편함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뒷목을 만지며 복도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평소와 다른 직원들의 미묘한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김미정 대리는 모니터를 보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고 최대성 사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오진우를 향해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동자에는 묘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진우는 그 기운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멈칫했지만 그 불길함을 애써 무시한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르며 회장실 앞에 도착해 문을 부드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태림그룹 회장 강도윤이 고요한 얼굴로 서류를 읽고 있었고 그의 앞에는 기존과 다른 회의용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오진우의 이름이 굵은 표기로 박혀 있었습니다. 오진우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익숙한 과장된 공손함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오진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부드럽지만 깊었고 그 안에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단단한 판단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 팀장, 강도윤 회장은 낮지만 분명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잠시 앉아주시겠습니까?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오진우의 등줄기를 아주 찬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회장에게 조용히 인사하고 회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 그 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서는 오진우의 얕은 숨소리와 회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 강도윤은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서류철 한 권을 오진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 팀장, 이 자료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진우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서류에는 자신이 부하 직원들을 압박하며 작성하도록 지시했던 조작된 실적 보고서, 허위 지출, 내역서,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요구한 금품 기록 등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 회장님, 이건 오진우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회장은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철 두 번째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들의 익명 제보, 음성 증거, 내부 CCTV 녹취록, 그리고 HR 부서에서 조사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 팀장, 강도윤은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팀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졸 신입이라고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비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직원에게 커피까지 쏟았다는 증언도 있군요.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더 무겁게 뒤덮었습니다. 오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작은 실수였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신입이 하는 행동이 너무 어설퍼서 그 순간 강도윤 회장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그러나 엄격하게 말했습니다. 오 팀장, 그 신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서서진 씨 말씀이십니까? 네, 잘 압니다.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예의도 부족하고 솔직히 회사에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천천히 입술을 다물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목소리는 빗속에서 솟구치는 번개처럼 정확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강서진입니다. 오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강서진?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커피를 쏟으며 비웃었던 그 아이가 바로 나의 딸입니다. 오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한 듯 흔들리며 의자 끝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은 그의 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멈추며 말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몰랐기 때문에 내 본심이 더 드러났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오진우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반드시. 그러나 회장은 말을 끊었습니다. 오 팀장, 당신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의 행동이 바로 당신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인사해지 통보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오진우 팀장,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의 직위는 해제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를 것입니다. 오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며 말문이 막힌 그 앞에서 회장은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장의 시선이 회장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서진이 차분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셨다 해서 왔습니다. 오진우의 얼굴은 절망과 충격, 후회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신입이라 부족해 보였던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더 저를 무시하셨던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커피를 붓고 모욕을 주는 건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 말은 잔잔했지만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진우는 울컥하며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서서진 씨, 아니 강 부장님 아니 회장님 따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던 겁니다. 서진은 눈을 천천히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날 팀장님은 제가 고졸 신입이라서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어설프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모욕을 줘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웃으면서 쏟아부으셨습니다. 오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팀장님 같은 사람이 계속 있는 회사라면 그건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보게. 회사는 자네의 변명을 더 들을 이유가 없네. 오진우는 얼굴이 깨진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회장실 밖으로 휘청거리며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자신이 몇 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실에는 고요가 퍼졌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힘들었지. 서진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스스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오늘 너는 그 자격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은 무겁고 긴 시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졌던 날의 차가운 모욕감도 신입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던 굴욕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명확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바깥에서는 직원들이 조용히 움직이며 그동안 숨죽여 지켜보았던 모든 순간들의 결말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하고 정확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서진이 곧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